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2 7장에 이제 이번 베이직으로 하는 걸 할 거고요. 우선 파일을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그래서 한 140까지만 잘라서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미 파이썬 예제를 봐서 알겠지만은 여기서는 여러 기차들의 수송량을 데이터로 받아서 이제 그 튜플이었는데 원래는 베이직에서는 튜플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데이터를 받아서 그 각 기차별로 합을 구하고요. 수송량 합을 구하고 등수를 매겨주는 그런 걸 할 겁니다. 그 파이썬에서 이제 프로그램 구조를 이미 보셨겠지만은 처음에 튜플로 데이터를 먹여주거든요. 다만 베이직에서는 원래 데이터라고 따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에서 데이터를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기 때문에 꼭 데이터라고 선언해주는, 그러니까 그 튜플 파이썬에서는 튜플로 썼던 그 기차별 문송량 데이터를 꼭 앞에 선언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뭐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들이 데이터 뒤에 몰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300번의 행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돌리면은 한번 쭉 봐서 데이터 여기 있네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위치는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도 봐서 프로그래밍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한번 그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그 기차 이름과 그 다음에 기차가 운송한 양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빈 칸으로 여기 트레인이라는 기차 이름이겠죠. 거기에 대한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데이터를 11칸을 준비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0부터 세서요. 그 다음에 기차가 운송량, 운송한 양도 같은 크기의 칸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차 여기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름은 이름 칸에 넣고 그 다음에 수송량 칸에는 이름을 처음 넣는 거면 수송량은 바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앞에 있었다면은 그 앞에 대응되는 번호를 수송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딕셔너리 같이 이름과 수송량을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체계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수송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아서 매칭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름하고 수송량 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카운트라는 걸 그냥 정의를 했어요. 이따 뒤에서 자주 계속 쓸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에다가 이제 앞에 데이터에 있는 이름을 하나씩 챙겨서 넣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게 re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세트에서 nsw라고 써져 있잖아요. ns는 처음 칸 이름이죠. 그러니까 n 한 다음에 스트링이니까 문자열 이름. 그 다음에 w는 여기 숫자로 우선 받아줍니다. 읽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링 그 리스트나 딕셔너리처럼 쓸 그 칸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죠. 우선 그렇게 되고요.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파운드라는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우선 0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포문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죠. 그러면 처음에 파운드는 0이고 그 다음에 J는 1에서부터 카운트를 해준다는데 이 부분은 뭐에 대한 포문이냐면은 이미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읽어온 이름 있잖아요. 새로 읽어온 이름이 있다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요 TR이라는 기차 이름들 있는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토마스가 있냐, 헨리가 있냐, 에드워드가 있냐를 포문 안에 두 번째 포문에서 순서대로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문에서는 여기 데이터에 있는 묶음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토마스 5를 읽어왔을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에서는 헨리 8을 읽을 거고 세 번째에서는 에드워드 9를 읽어서 리드라는 데 넣어놔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미 기록했던 기차 이름 리스트 있죠. 거기에서 J가 1부터 카운트까지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차 이름 순서거든요. 그래서 카운트가 처음에는 0이니까 포문이 안 돌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포문이 하나하나 도는데 그 과정에서 토마스가 이름이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이 리스트에. 그게 언제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선 카운트까지 가면서 기차 이름 목록에 지금 이번에 저기 데이터에서 뽑아온 기차 이름이 있냐? 있다면은 이미 기차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차의 수송량에다 같은 제2번째니까 같은 그 기차에 대응하는 순서의 수송량에다가 새로 찾은 숫자를 더해줘라. 그 다음에 찾았다고 하니까 이제 파운드라는 걸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나가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값을 찾아서 넣었으면 굳이 그 다음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면 여기 토마스 4 있잖아요. 토마스 4라는 거에서 이미 앞에서 토마스, 헨리, 에드워드, 에밀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란 이름 있니? 라는 거를 1, 2, 3, 4, 5까지 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있네? 그럼 그 토마스의 수송량에다가 새로 더한 수송량을 넣어주자. 그러고 그냥 그거예요. 파운드는 1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파운드가 2라면 넘어가는 거고 파운드가 만약에 그 다음에 0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찾았으면 파운드 1을 하고 넘어가는데 기차를 못 찾았어요 리스트에서. 그러면은 if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파운드는 계속 0일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차 찾은 순서는 하나 넘어갈 거고 기차 이름은 새로 넣어준다 라는 게 됩니다. 카운트라는 그 아까 몇 번째 데이터라는 거를 봤으니까 몇 번째 기차라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거기에다가 새로 값을 넣어서 이 리스트에다가 더해준다 하는 건데 파이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사실 정확히 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데이터 칸을 10개, 11개를 비워놔라라고 예약을 했는데 파이썬은 데이터 크기를 예약할 필요 없이 계속 붙이면 붙잖아요. 뭐 물론 처음에 영어로 해갖고 몇 칸짜리 준비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 같네요. 그래서 기차 이름이 있다면은 찾아서 값을 더해주고 없다면은 건너뛰어주고 아예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이름이랑 그 수송량 쌍을 맞춰서 새로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은 아까 카운트라고 하는 게 그 처음에 데이터 전체에서 중복된 이름 빼고 나머지가 몇 개냐라는 걸로 카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빼주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기차 개수에서 하나 빼준 것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기차 다음부터 끝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번째 기차라고 할게요. 여기 전체 수송량의 합을 구했을 때 거기서 수송량 합이랑 기차 이름이 있는 리스트에서 세 번째를 봤을 때 걔보다 뒤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송량보다 큰 애가 있다면 자리를 바꿔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왜 여기가 카운트 빼기 1이고 여기가 더하기 1도 카운트라고 했냐 뭐 그것만 확실히 이해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들이랑 비교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걸 하고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될 것 같네요. 더 할 건 없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 임시 변수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파이썬에서 해준 거랑 다르게 스왑이라는 명령어로 바로 한 것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그 수송량 데이터 세트에 정렬이 끝나면은 이제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1등은 어차피 항상 있을 거니까 1등이라고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랭크도 포함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값이 같으면은 랭크는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같은 랭크를 쓰고 값이 달라지면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래서 요 기호는 TWI하고 TWI-2라고 서로 다르다면입니다. 서로 다르다면은
그 앞에 등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르지 않다면은 그냥 아까 앞에 등수 그대로 갖다 써라 그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죠.